IT 이슈 투데이 2019년 8월 13일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이제 여름이 좀 가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었는지 오늘 뭐 더위가 엄청나게 기승을 부렸죠. 예, 하루 종일 찜통 같은 그런 날이었고 뭐 재난경보 문자도 막 오고 그랬는데 그래도 뭐 이제 며칠 뒤면 예보를 보니까 또 열대야가 물러가고 하더라고요. 결국 여름은 이제 하여튼 끝자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 오히려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IT 이슈 투데이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턴트 최유한 대표가 진행하는 IT 뉴스 큐레이션 방송입니다. 출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방송, 듣기만 해도 IT 트렌드를 읽게 되는 방송, IT 이슈 투데이입니다. 오늘의 이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본 방송은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에서 제공합니다. 앞부분에 이런 인트로가 너무 길까봐 제가 빨리 발음을 하려다 보니까 발음이 자꾸 씹히네요. 그죠? 예. 아나운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슈. 비상장 기업 투자에 차입 투자를 허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비상장 기업 투자 전문 회사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걸 지금 BDC,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컴퍼니라고 부르는데요. BDC,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컴퍼니인데 왜 한글은 비상장 기업 투자 전문 회사일까요? 뭐 아무튼 하여튼 BDC에 순자산의 100% 수준에서 100% 내외의 수준에서 추가로 순자산 외에 추가로 차입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서 더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허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기준에서 보면 순자산의 200% 정도까지 차입 투자가 가능한 것은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에게 허용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순자산만큼만 투자가 가능한 게 벤처 캐피탈에게 허용이 돼 있는데 이 BDC라는 회사는 결국 P와 VC의 중간 정도 수준의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설립과 상장의 원활화를 위해 원활화를 위해서 오늘 발음이 이렇게 안 되나요? 패스트 트랙도 허용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 이제 또 한 번 이제 벤처업계에서는 투자 활성화가 기대되는 대목이고요. 최근에 사실 그 어쨌거나 정부를 주축으로 해서 뭐 벤처나 스타트업에 대한 그 투자 붐이 계속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계속 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제가 주변에서 보면 부쩍 그 뭐 20대까지는 좀 그렇고 한 30대 정도 되는 친구들이 이 P나 VC로 그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업을 옮기는 기존에 뭐 다른 일을 하다가 P나 VC로 옮기는 그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돈이 많이 풀리고 사람이 글로 많이 몰린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BDC까지 이제 생기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인력들이 또 그쪽으로 많이 그 채용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얘기는 결국 이제 이쪽이 많이 활성화될 거라는 의미고요. 이런 분위기를 타서 어쨌거나 벤처나 스타트업을 하는 분들은 요런 기회를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처럼 또 돈이 많이 풀린 경우도 많이 없다고 하니까요. 물론 이제 일선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실제로 필요한 회사가 아니라 그냥 이미 뜬 회사 내지는 알려진 회사 내지는 본인들 그 투자사들끼리 어느 정도 이렇게 좋게 보고 있는 회사에 그냥 돈이 몰리고 그렇지 않은 회사에는 너무 돈이 오지 않는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전체적인 판이 커지면 뭐 그래도 어, 좀 뭐랄까요 쉐어가 아무리 작더라도 또 떨어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이슈는 둘 다 통신회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5G의 신경전이 이번에는 MEC라고 하는 쪽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오늘 SKT가 5GX MEC라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기존의 MEC 방식보다 진화를 한 건데 MEC라는 게 뭐냐면 모바일 엣지 컴퓨팅을 얘기합니다. 엣지 컴퓨팅이라고 해서 뭐 광의의 분산 컴퓨팅이죠. 그러니까 데이터나 그 처리를 할 수 있는 컴퓨팅 그 서버들을 여기저기 분산을 해놓고 그래서 유저가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그런 컴퓨팅 파워를 이용을 하면 서비스를 그 사용을 할 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처리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죠. MEC 자체는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혹시 궁금하시면 이제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존의 MEC보다 진화를 해서
기지국에 그죠? 모바일 기지국에 MEC를 직접 적용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하루 동안 이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예, 엄청나게 뭐 SKT에서 물론 또 뭐 홍보 기사 형태로 많이 내시기도 했을 거고 또 그게 다시 또 재생산돼서 나오기도 할 것 같은 엄청나게 많은 기사들이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KT가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KT가 발끈했습니다. 예, 해당 기술은 아직까지 연구 단계 수준이고 상용화는 미정된 상황인데 이게 왜 세계 최초냐 뭐 이렇게 이제 발끈한 것이죠. 그리고 기지국에 MEC를 적용하는 것은 KT도 개발하고 있다. 결국은 누가 먼저 상용화하느냐가 관건인데 왜 SKT가 먼저 세계 최초란 말을 가져가느냐 뭐 이런 게 이제 초점인 것 같습니다. MEC가 왜 이렇게 그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 왜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걸까요? 이걸 적용하면 그 5G의 응답 속도가 기존보다 40에서 60%까지 빨라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4G 대비해서 5G가 이미 엄청나게 빠른 속도인데 거기 대비해서 이 기존의 5G보다도 더 빨라진다고 하니까 특히 B2B와 같은 스마트 팩토리나 뭐 유통, 헬스케어, 로봇, 그다음 뭐 자율주행 자동차 뭐 이런 등등의 굉장히 필수적이겠죠. 실시간으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경우에 굉장히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클라우드 비용도 줄이고 뭐 보안도 강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저의 그 엔드 단하고 그죠?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이 최대한 가까워지고 좁혀지기 때문에 클라우드의 비용도 줄어들지만 보안도 강화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이죠. 통신사들이 왜 이렇게 이 5G와 관련돼서 이렇게 발끈을 많이 하실까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실 한국이 또 5G를 세계 최초로 오픈했다는 거를 또 경쟁하기 위해서 뭐 엄청나게 막 그죠? 막 이 저 007 작전을 하듯이 엄청 또 노력들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통신업의 그 근본적인 경쟁력, 차별점 으로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략 컨설팅을 했을 때 그때 SK텔레콤 쪽에서 프로젝트를 몇 번 했었는데 그때 뭐 한참 옛날 얘기니까요. 제가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린 건데. 근데 그때만 해도 통신사가 한참 이제 속도 경쟁을 하다가 처음에는 막 끊기지 않는다 뭐 어디서든 터진다 뭐 이런 거 해서 굉장히 진짜 원시 시대 얘기죠. 그죠? 어디서든 터지고 막 이런 거.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그 마케팅 경쟁이 어디로 갔냐면 멤버십으로 갔었죠. 뭐 TTL 뭐 이런 프로그램들 생기면서 그죠? 그래서 뭐 누가 더 혜택이 좋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가 또 그게 이미지로 갔었습니다. 뭐 Have a good time 해가지고 따뜻한 이미지 나오니까 또 SKT에서도 뭐 우리 뭐 기술은 사람을 향합니다. 뭐 이러면서 막 그런 또 경쟁을 했었죠. 한동안 통신사가 그런 식의 마케팅 경쟁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때려 부었어요. 광고도 많이 하고 뭐 멤버십 프로그램 돈도 쓰고. 그러나 그런 모든 시간을 거쳐서 지금 다시 돌아왔죠. 그냥 본연의 속도 경쟁, 커버리지 경쟁으로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건 아마 이제 제가 보기엔 통신사가 예전만큼은 이제 더 이상 여유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보면 컨텐츠 제작 환경도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용량도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그리고 일반 그 컴퓨팅 환경도 굉장히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스마트폰이라는 게 빠르게 굉장히 그 용량도 커지고 하기 때문에 앱 자체도 되게 무거워지고요. 결국 이제 통신이 이걸 받쳐주지 못하면 이제 더 이상 경쟁력을 잃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속도 경쟁 뭐 커버리지 경쟁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이제 경쟁력으로 삼을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요런 그 문구 하나하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5G에서 승자가 누가 될지 뭐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한 건 그죠? 통신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마켓시어가 흔들리지 않더라. 뭐 결국은 그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파이팅입니다. 열심히 한번 경쟁해 보시면 재밌는 또 기사들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통사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통 3사가 공동으로 채팅 플러스라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별도의 앱이 없이 문자 메시지 기능, 휴대폰에 있는 문자 메시지 기능으로 그룹 대화나 파일 전송 등과 같이 기존에 우리가 카카오톡이나 이런 메신저에서 쓸 수 있는 기능들을 다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통사가 어디냐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KT면 SKT 고객 사용자에게 문자를 보내도 그대로 그냥 이렇게 이루어진다. 마치 이제 카톡처럼.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것도 역시 기사가 많이 났는데요. 그 기사가 오늘 출시를 한 건데 그 기사들이 다 전부 다 출시한 그날 바로 나온 기사인데 너무 아쉽고
"이게 뭐냐. 약간 실망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유례 없는 일이죠.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지금 현재 삼성폰만 가능해요. LG나 아이폰은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말까지만 한시적 무료라는 거를 이 단서를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실 텐데 2012 년에 이미 이통삼사가 조인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었어요. 이거랑 똑같아요. 그냥 뭐 3사 구분 없이 문자 메시지를 뭐 주고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였죠. 근본적으로 차별점이 없고요. 이 서비스는 카톡과 같은 메신저 대비해서. 게다가 심지어 무료 모델을 지향하고 있고. 그쵸? 그리고 이미 누가 사실 문자 메시지 요즘 씁니까? 많이 안 쓰잖아요. 저도 거의 새로 알게 된 분한테 왠지 카톡이라는 메신저라는 걸로 이용해서 틱 이렇게 문자를 던지면 왠지 좀 무례하거나 이래 보일까 봐 처음에는 그냥 문자 메시지 정도 보내는데 별로 안 쓰죠. 그냥 거의 기업에서 알림 공지나 이런 것들로 올 때나 문자 메시지 쓰는 수준인데 유저 행동들이 이미 여기서 떠났는데 왜 이 판에서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저는 특히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통 3사가 공동으로 뭔가를 운영한다는 것에 저는 한계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이 의사결정 이거 언제 다 받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결국은 2012 년에 이미 실패한 서비스를 또 답습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합리적인 우려죠.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 화살표를 달아 제가 썼습니다. 이 화살표 단 건 주로 제 얘기입니다. 기사 내용이 아니고. 제가 보기엔 이거 한 10년 전쯤에 스마트폰이 처음 막 나오고 앱들이 막 별로 없을 때 그때 나왔더라면 약간 의미가 있었을까 싶은데 뭐 사실 제가 굳이 이렇게 썼지만 뭐 심지어는 이 방식으로는 이미 저희가 뭐 역사를 되짚어서 얘기해서 편하게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이 방식으로 10년 전에 나왔다 해도 잘 안 됐겠죠, 사실은. 그죠? 왜 이 서비스를 정말 만드셨을까 솔직히 조금 의심이 되는 서비스인데 제가 보통 이렇게 막 엄청 시니컬하게 막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요 서비스는 제가 오늘 보면서 '왜 그러셨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뭐 혹시나 인제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요게 연관된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여러분의 결정으로 하신 건 아니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뭐 이 서비스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출시된 이 버전만으로는 너무나 한계가 많아 보여서 조금 많이 혁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하셔서 또 재밌는 서비스 만들어 주시면 제가 또 그때는 엄청 칭찬해 드리면서 한번 또 방송에서 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음원 서비스들이 제휴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통할까요? 한번 볼까요? 멜론은 틱톡 아시죠? 틱톡과 크로스 채널링 형태의 제휴를 합니다. 이게 뭐 제가 멋있게 뭐 크로스 채널 이렇게 썼지만 이런 겁니다. 멜론에서 음악을 듣다가 이 음악을 이용한 틱톡 영상을 보기 이건 그런 버튼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띡 누르면 틱톡으로 넘어가서 이 음악을 이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쓴 영상들이 쭉 나오는 거죠. 반대로 틱톡에서 영상을 보다가 이 음악이 뭐지? 이 원래 음원을 듣기 이렇게 버튼이 있어서 누르면 멜론으로 와서 그 음원이 플레이가 되는 이런 식의 상호 채널링 형태의 그런 제휴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지니 뮤직은 CJ ENM의 컨텐츠를 소싱하는 형태의 제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부러 이 내용을 이렇게 라임을 맞춰서 정리를 해드린 건데요. 멜론은 틱톡과 크로스 채널링, 크로스 마케팅 형태의 제휴입니다. 근데 지니는 CJ ENM의 컨텐츠를 소싱하는 형태의 제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악 방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CJ에서 갖고 와서 지니 TV에서 보여주고 그다음에 초고음질의 음원들을 소싱해서 역시 뭐 지니에서 플레이를 해주는 뭐 그 외에 뭐 페스티벌도 같이 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저는 보면서 좀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두 회사의 방향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첫 번째는 일단은 저는 음원 서비스가 굉장한 목적성이 뚜렷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원을 찾아서 듣고 그러고 사실 떠나는 거죠. 근데 과연 그렇게 벌써 뭐 십수년간 이렇게 굳어진 이 음원 서비스의 유저들의 행동 패턴을 과연 탈피해서 새로운 것들을 여기서 소비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써 드린 것 중에 두 번째인데요. 그러나 물론 이제 이 업계 전체적으로 보면 가격 전쟁을 벗어난다는 건 정말 환영할 일이죠. 환영할 일인데 과연 이게 목적성을 탈피할 수 있을까? 예전에 제가 비슷하게 음원 서비스의 턴어라운드 전략을 고민하고 실제로 그걸 디플로이하고 했을 때
그때도 보면은 역시나 이게 음원을 소비하고 떠나는 그 행태를 붙잡기가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 예. 그래서 이 서비스들이 뭐 재밌는 시도를 하는 것은 좋으나 과연 이게 유저들의 행동이 이렇게 올까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약간은 좀 회의감이 있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어쨌거나 뭐 두 회사가 또 기가 막히게 UX를 잘 만들어서 잘 엮으면 또 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이제 서비스가 어떻게 잘 될지 그런 것들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만 하여튼 만만치 않은 그런 시도입니다. 늘 그렇듯이 서비스의 아이덴티티가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그거에 뭔가 아무리 연관돼 보여도 뭔가를 붙여서 한다는 건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본연의 서비스가 있으시다면 거기에서 행동들 유저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잘 고민하시면서 새로운 기능이나 신사업을 추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화웨이가 자체 운영체제 하모니 OS를 공개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거래 제한 기업이죠. 화웨이 자체 운영체제를 선보였는데 하모니 OS는 미국이 거래 금지 조치를 함에 따라서 개발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우선은 스마트 TV에 적용을 하고 점차 늘릴 예정이고요. TV나 워치나 뭐 폰, 자동차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멀티 디바이스 시대의 IoT를 준비하기 위해서 포석을 깔았다. 뭐 이런 이제 해석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재밌기도 했어요. 사실 자체 OS를 한다는 건 누가 봐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AOS와 iOS가 완전히 꽉 잡고 있는 상태에서 자체 OS를 한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그 삼성전자가 그죠? 자체 OS를 만들고 뭐 TV나 이런 데서는 적용을 하긴 합니다만 그게 지금 가장 그 절대적으로 강력한 디바이스인 폰까지 넘어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얘기죠. 게다가 이게 왜 쉽지 않냐면 제가 밑에 이제 화살표를 하고 썼습니다만 주석을 달았습니다만 과연 이게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겠느냐인 거죠. 그러니까 하모니 OS가 아무리 뭐 가볍고 뭐 잘 돌아간다라는 평을 받고는 있는 것 같은데 생태계 구축이 이게 단기간에 가능할까요? 그 유저들의 그 니즈를 어떻게 다 소화시킬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갑자기 제 뒤통수를 치는 생각은 이게 중국이잖아요, 중국. 예. 폐쇄적인 생태계 구축이 엄청나게 빠르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이 거래 제한하고 막 화웨이 뭐 거래 못해 막 이렇게 하니까 OS도 뭐 안드로이드 쓰지 마 이런 날이 올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은 갑자기 중국 정부가 그죠? 모든 업체들을 다 모아서 니네 빨리 앱 만들어 막 이래서 그죠? 막 하루에 막 몇백 개씩 나오면 야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또 중국은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그 시장 자체가 워낙 크니까 어쩌면 폐쇄적인 생태계가 구축이 되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만약에 됐다 빠른 속도로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나중에 진짜 미국이 어떻게 보면 또 후회할 수도 있겠죠. 그죠? 미국 기업이 여기 들어가기 쉽지 않을 테니까. 하여튼 참 재밌는 소식이었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시면 지난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서 구독 버튼,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해주시고 주변에 추천도 많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도 많이 하셨고요. 대한민국 IT를 위해서 늘 불철주야 힘써주신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